안녕하십니까, 이태현입니다. 강저로, 즉 강소성, 절강성, 상해시 지역에 심각한 체류 사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오실 용기가 있으세요? 우리 여기만 봐도 수십 명의 짐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서 그냥 머무르고 있는 거예요. 당신 이런 상황을 보고도 아직도 오고 싶으세요? 아직도 외지로 나가서 일하겠다는 분들, 먼저 이 사람들을 좀 보세요. 이분들은 일하러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고향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정말 돈 벌기가 좋다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귀향하겠습니까? 제발 인터넷에서 떠드는 허풍에 속지 마세요. 아무렇게나 일해도 월급이 7, 8천 위안, 많으면 1만 위안이라느니 하는 말들요. 지금은 전국 어디든 상황이 비슷합니다. 시급 17, 18위안짜리 단순 생산직이 대부분이고 강저로, 즉 강소성, 절강성, 상해시 지역은 식사도 숙소도 제공되지 않습니다. 특히 절강은 더 심각한 수준이에요. 사람은 넘쳐나고 월세, 수도세, 전기세, 생활비는 말도 안 되게 비쌉니다. 제가 요즘 느끼는 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상황이 얼마나 안 좋은지를 전혀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경기가 얼마나 나쁜지, 지금 밖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밖에서 머물고 있는지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오늘도 남자 청년 2명이 왔는데 항주 지역 공장에서 면접을 통과하는 게 정말 하늘의 별 따기라고 하더라고요. 10명 뽑는 자리에 100명이 몰리고 100명 뽑는 자리엔 무려 500명이 지원하는 상황입니다. 중국 경제가 계속해서 침체 국면에 빠지면서 실업의 파도는 거의 모든 업종을 덮쳤습니다. 올해 초부터 강저로, 즉 강소성, 절강성, 상해시 지역의 수많은 노동자들이 계속해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채 방황하고 있어 또다시 큰 짐가방을 메고 고향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은 안타깝고 안쓰러우며 마음 아픈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강저로 지역에는 약 30만 명에 달하는 노동자들이 체류 중입니다. 더 이상 강저로 지역으로 공장 취업하러 가지 마세요. 대부분의 공장은 이미 인원을 다 채웠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강저로에서 일자리를 못 찾아 심천까지 내려갔지만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사람을 뽑는 공장이 거의 없었습니다. 지금 북경, 상해, 광주 등의 터미널과 기차역에는 짐가방을 끌고 일자리를 찾아 헤매는 노동자들이 여전히 가득합니다. 매일 수많은 노동자가 되돌아가는 상황이고 2월 초에 갔다가 3월이 다 되어가도록 일 하나 못 구하고 초췌한 얼굴로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들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된 원인은 뭘까요? 바로 블랙 중개업자들 때문입니다. 이들은 설 연휴가 끝나자마자 공임삼 파시비안이라는 말로 노동자들을 유인해 데려갑니다. 그리고 나서는 온갖 명목으로 건강검진비, 이불비, 보증금 등 각종 비용을 뜯어내며 노동자들을 착취하는 것이죠. 지금은 새벽 5시 13분 쿤산역 실시간 현장 중계입니다. 보세요. 새벽부터 아침까지 사람이 이렇게 많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이분들 대부분이 일하러 나온 노동자들인데요. 현재 상황은 이렇습니다. 많은 기업이 이미 인원이 포화 상태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일자리를 찾지 못할까봐 일찍 나왔네요. 높은 시급은 기대하지 마세요. 그러나 현재 조건이 좋은 공장은 거의 자리가 없습니다. 그나마 자리가 있는 곳은 조건을 따지지 않는 사람들만 겨우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만약에 좀 더 쉬운 일을 원하신다면 나오지 마세요. 좋은 일이 없으니까요. 이건 절대 과장된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직접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이게 지금 우리의 가장 현실적인 상황입니다. 오늘 20명만 모집하는 공장에 200명이 넘게 몰려왔고 지금까지 온 사람만 거의 300명 가까이 됩니다. 아직 안 온 사람도 더 있어요. 지금 이곳 항주시장 그리고 강저로 전역의 고용시장이 전부 이렇습니다. 필요한 인원은 적고 찾아오는 사람은 넘쳐납니다. 왜냐하면 다들 이 지역에 체류 중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공장은 하사의 죽음의 컨베이어 라인이라 불릴 정도로 예전에는 개도 안 하던 일자리였지요. 그런데 지금은 사람들이 서로 들어가겠다라고 몰리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렇게 줄 서 있다라고 해서 다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뭔가 강점이 있는지 꼭 생각해 보셔야 해요. 요즘 공장이 사람을 고르는 시대입니다. 300명 중 단 20명만 뽑으니 확률로 따지면 10%도 안 됩니다. 많은 분이 말하더라고요. 다 허풍이다. 저기는 공장 많다. 다들 사람 구한다더라. 아니에요. 그런 말은 전부 현실을 모르는 말입니다. 이게 지금 진짜 현실입니다. 올해 아직 일자리 찾으러 나오지 않은 고향분들께 당장은 나오지 않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요. 지금 강소 절강 지역의 공장 상황이 정말 심각합니다. 올해 이 지역 공장들은 주문이 극도로 줄어들었고 설령 인력을 구하는 기업이 있다 해도 필요 인원은 겨우 30에서 50명 수준입니다. 그런데 몰려드는 사람은 300에서 500명. 정말 인력 경쟁이 치열합니다. 예전에는 고향분들조차 거긴 개도 안 할 정도로 힘들다며 꺼렸던 공장들조차 지금은 수백 명이 줄 서서 들어가려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아직 출발하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서두르지 마시고 3월까지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신 후에 움직이시는 게 좋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채 주머니 사정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도 월세와 생활비는 계속 지출해야 하니 삶의 무게에 숨이 막힐 지경입니다. 그래서 곳곳에서 이런 탄식이 터져 나옵니다. 올해는 정말 일자리 구하기가 너무 어렵다.
저는 2025년 최근 가장 힘든 것이 항주에서 일자리 찾는 것이에요. 저는 진심으로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면접 본 곳은 단 한 군데뿐이고 채용 앱 포스 플랫폼은 진작에 다 뒤졌지만 올릴 수 있는 일자리 자체가 이제 거의 없습니다. 그나마 예전에 많이 지원했던 곳들도 전부 일금 후 무응답이거나 아예 읽지도 않음이에요. 그래서 저도 생각했죠. 혹시 내 이력서가 기업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던 걸까? 내가 이력서 새로 고침하는 빈도가 부족했던 걸까? 그래서 오늘 아침엔 68위안 주고 유료 회원권도 결제했어요. 그런데 역시 아무 반응도 없었습니다. 공고를 하나하나 볼 때마다 요구 조건이 정말 기이하다 싶을 정도예요. 이것도 원하고 저것도 원하고 또 그것까지 원하고 이제는 주 5일 근무 있는 자리도 찾기 어렵고 5대 보험 일금 중에 일금은 아예 빠진 경우도 많아요. 저는 요즘 문득 이런 생각이 들어요. 대체 이 채용 시장, 아니 이 취업 시장은 언제부터 이렇게 되어버린 걸까요? 여러분, 올해 원주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실직했는지 아시나요? 일자리를 찾지 못한 수많은 실업자들, 그들은 지금 다 어디로 갔을까요? 지금 원주의 현실, 말하면 믿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직접 밖에 나가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거의 모든 거리마다 가게 양도 간판이 걸린 점포들이 줄지어 있고 상점들은 썰렁하고 한산하며 작은 회사들은 하나둘씩 문을 닫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기업들조차 급여를 삭감하고 구조조정을 진행 중입니다. 지금 이 현실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다른 선택지가 없다면 결국 디디 운전을 하거나 배달 일을 하며 일시적으로 버티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저 잠시나마 살아남기 위한 과도기적 선택일 뿐이죠. 상해, 광주 등지로 일하러 갔던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하나둘씩 고향길에 오르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일자리를 아예 구하지 못했거나 구한 일자리도 월급이 너무 적기 때문입니다. 한 달에 고작 4,000위안 수준입니다. 왜 이렇게 됐냐 하면 사장들도 요즘은 수익이 없어서 고임금을 줄 여력이 없고 심지어 많은 사장들은 아예 올해 사업을 포기하고 고향으로 돌아가 쉬겠다고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사장들조차 사라졌는데 노동자들은 어디서 일하겠습니까? 일선 대도시에서 월급 4,000~5,000위안으로는 기본적인 생계조차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그럼 거기서 어떻게 버티고 살 수 있을까요? 결국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 외엔 방법이 없는 겁니다. 당신은 아마 상상도 못할 겁니다. 지금 항주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대기업들은 줄줄이 임금 삭감과 구조조정을 하고 있고 소기업들은 적자를 견디지 못하고 파산하고 있으며 길거리의 작은 가게들조차 힘겹게 버티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돈을 벌고 있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직장인이 매일 월급 명세서를 보면서도 이쪽 구멍 막으려 저쪽 구멍을 내는 식으로 버티고 있을 뿐입니다. 특히 집을 산 사람들은 더 심각합니다. 대출금을 갚기 위해 신용카드를 한도까지 긁고 여러 건의 대출까지 안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월급이 들어오면 바로 대출부터 갚아야 하고 통장에 돈이 남는 날이 없습니다. 젊은 세대들이 소비를 안 하려는 게 아니라 정말 돈이 없는 겁니다. 이제 중국에서 가장 번화한 도시인 상해를 한번 보시죠. 올해 초 상해로 일자리를 찾아온 많은 청년들이 입을 모아 말합니다. 올해 상해에서 일자리 찾는 건 마치 지옥과 같은 시작이다. 수많은 노동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자리를 도무지 구하지 못하고 상해의 높은 물가 때문에 기본적인 소비조차 감당이 안 되다 보니 불안하고 답답하고 결국에는 짐을 싸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어제 막 상해에 도착했고 오늘은 구직 활동 둘째 날입니다. 지금까지 2군데 면접을 보고 연락을 기다리고 있어요. 하루에 40위안짜리 게스트하우스를 빌려 이틀째 묵고 있는데요. 낮에는 그냥 침대에 누워 하루 종일 소홍서랑 보스 앱을 뒤적였습니다. 소홍서에는 상해에 대한 글이 정말 많더라고요. 다들 상해의 삶과 근무 조건이 너무 좋다고 칭찬해 많은 사람들이 앞뒤 안 재고 무작정 상해로 몰려왔습니다. 근데 막상 와보니 생각과 달라 많이 혼란스러워하는 것 같습니다. 아직 상해에 오지 않은 분들 진심으로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오지 마세요. 일할 공장이 없습니다. 지금 상해의 고용 상황은 정말 심각하고 전혀 낙관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송강에 있는 모펑은 채용을 중단했고 푸동의 모석은 임금이 말도 안 되게 낮은 데다가 식비 숙소비도 공제하고 심지어 직원 사회보험료까지 떼간다고 하니 추천할 엄두조차 안 납니다. 도산의 모치는 현재 복귀 직원만 받는 상황이고 청포의 모펑은 내일부터 남성 근로자는 아예 받지 않겠다라고 공지했어요. 그나마 급여가 조금 높은 자동차 부품 공장들조차 15명 뽑는 자리에 무려 80명이 면접을 보러 가는 상황입니다. 지금 상해의 사회 현실 말하면 아마 믿기 어려우실 겁니다. 과일 파는 사람도 울고 채소 파는 사람도 울고 소고기 파는 사람도 울고 버블티 파는 사람, 음식점 하는 사람들도 다 울고 있습니다. 미용실, 헤어숍 같은 뷰티 업종도 울고 부동산 중개업자도 울고 건축자재 파는 사람도 울고 배달하는 사람들, 미단 라이더들, 디디 운전사들까지 다들 울고 있어요. 심지어 저 같은 금융대출 보조 업무하는 사람도 이제 곧 울 지경입니다. 그러니 한번 말해보세요. 지금 상해에서 도대체 울지 않는 업종이 어디 있나요? 이 네티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사회 환경이 정말 너무 좋지 않아요. 배달을 하는 게 이제 남성들만의 일이 아닙니다. 20살밖에 안 된 젊은 여성들까지 배달을 하고 있어요.
심지어 985, 211 명문대 출신 대학생들, 할아버지, 따마, 아저씨들까지도 전부 배달 일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모두가 거리로 나와 배달 일을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실업률, 제가 감히 말하건대 이 정도 상황이 다른 나라에서 벌어졌다면 아마 사회 전체가 혼란에 빠졌을 것이고 심지어 혁명이 일어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나라의 실업률이 이렇게 높은데도 아무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까요? 그건 중국의 실업률이 단순히 일자리를 전혀 못 찾는 사람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이 만족스러운 일자리를 찾지 못해서 아예 구직을 포기한 사람들까지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일을 하고 싶지 않은 게 아니라 할 만한 일이 없어서 포기한 상태라는 거죠.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이게 현실입니다. 다시 한번 도시에서 최하층에서 살아가는 농민공들의 삶을 들여다보겠습니다. 현재 중국의 고용 환경은 매우 어려워지고 있으며 일자리를 찾는 것은 점점 더 힘든 일이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중국의 사회복지제도는 극도로 취약하여 이로 인해 약 3억 명에 달하는 농민공들이 사실상 돌아갈 퇴로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여기는 상해에서 가장 큰 인력시장 중 하나입니다. 매일 새벽 출근을 꿈꾸는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 오직 생존 기회를 기다립니다. 채용 정보가 한 번이라도 뜨면 모든 인파가 갑자기 술렁이며 뜨겁게 달아오릅니다. 기온이 영하로 떨어진 이른 아침에도 그 누구도 방심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온 힘과 열정을 다해 자신을 매력을 보이고 앞으로, 더 앞으로 밀고 나아갑니다. 단 하나의 목적, 조금이라도 빨리 그 인력 채용밴에 올라타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이곳에서 데려가지 않는다는 건 오늘 하루 수입이 영원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믿어지시나요? 이곳에서는 60세 노인들조차 아직도 일자리를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이곳은 제가 한 번도 발을 들여놓은 적 없는 세계였지만 이분들에게는 매일 반복되는 일상의 한 장면입니다. 여기는 성도에서 가장 큰 인력시장입니다. 새벽 4시, 노동자들은 이미 하나둘씩 시장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등에는 대부분 무거운 가방이 하나씩 걸려있고 아마도 그것이 그들의 전 재산일지도 모릅니다. 길가의 아침 식사 노점들도 영업을 시작합니다. 한 개의 1위안하는 만두 가게 앞은 인파로 북적이고 한 그릇에 6위안하는 쌀국수 가게는 손님이 거의 없습니다. 이곳에서는 정말 실감나게 느낄 수 있습니다. 한 푼이라도 아낄 수 있다면 반드시 아껴야 한다는 삶의 무게를요. 새벽 5시, 광장은 이미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실업의 물결이 중국 전역의 거의 모든 산업을 휩쓸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 자본의 대규모 철수로 수많은 외국계 기업들이 역시 대량 해고를 단행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주요 각종 SNS 플랫폼에는 자신이 해고당하고 실직한 후 생계가 막막해 힘겹게 살아가는 모습을 담은 영상들이 쏟아지고 있으며 수많은 네티즌들이 이젠 정말 더는 못 살겠다며 절망 섞인 탄식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미 2023년 7월 북경대 경제학과 부교수 장단단은 중국 청년 실업률에 관해 글을 발표하며 청년 실업률이 실제로는 46.5%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당시 중공 당국이 공식 발표한 수치는 21.3%에 불과했습니다. 공식 수치와 실제 체감 사이의 극심한 괴리가 드러난 것입니다. 그 후 얼마 전 중국 본토의 한 네티즌이 사우홍슈 플랫폼에서 청년 실업률에 대한 샘플 조사를 진행했는데요. 그 결과 투표에 참여한 18세에서 40세 청년들 중 무려 50.6%가 실업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중국 사회 전반에 퍼져 있는 실질적인 고용 위기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지금 광주는 온통 빈집투성이입니다. 광주의 집들은 아예 세놓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모든 집주인은 아주 이른 새벽부터 다리 입구에 나와 하루 종일 세놓습니다 라고 외치며 저녁까지 앉아 있어요. 지금은 광주 곳곳에서 월세 가격도 이미 대폭 인하되었습니다. 예전에는 500위안 하던 원룸이었는데 지금은 그냥 얘기만 잘하면 200위안에도 얻을 수 있을 정도예요. 현재 광주의 전반적인 상황이 매우 안 좋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미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고 그래서 타지 사람들 수도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광주는 어딜 가도 빈집이 넘쳐나고 세입자는 없고 집주인들까지도 전부 경제적 압박을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형제 여러분, 광주에선 정말 더 이상 버티기 힘든 상황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지금이 광주 지난 10년 사이 가장 장사가 안 되는 해입니다. 의류업계는 주물량이 절벽처럼 급감했고 업계 전체가 급속히 침체되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은 할 일이 없고 사장들은 주문을 못 받고 전자상거래 업체들조차 물건이 안 팔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년 경기는 더 안 좋아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 이제는 모아둔 돈을 까먹고 속 없는 찐빵으로 끼니 때울 각오를 해야 합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